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강의는 어떤 내용인가요? 예, 오늘은 지난번에 이어서 턱관절 장애 및 턱관절 증후군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동안 이제 턱관절에 대해서 참 많은 이야기 나눠주셨는데요. 예.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네. 턱관절이란 대체 어떤 기능을 하는 곳인지 예.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죠. 예, 처음 듣는 분들을 위해서 다시 기초부터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턱관절은 입을 우리가 벌리거나 다물 때 움직이는 귀 앞에 위치한 양측성 관절입니다. 그리고 비록 이 턱관절이 턱은 하나의 뼈이지만 두 개의 관절로서 이루어진 특이한 관절입니다. 그리고 턱관절은 또 아래 턱뼈 그리고 위 턱뼈와 연결된 제 옆머리뼈의 이 측두골 사이에 위치하면서 두 뼈를 연결하는 관절로서 양쪽 광대뼈 밑 그리고 귀 앞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턱관절 사이에는 이 디스크라고 불리는 관절 원판이 있어서 턱 근육과 인대에 의해서 지지가 되고 있고 또 이 디스크는 측두골과 아래 턱뼈 사이에서 발생하는 마찰과 자극을 완충시켜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양쪽 턱관절은 입을 벌리거나 그리고 음식을 저작하거나 또는 말하면서 우리가 침을 삼키게 하는 등의 여러 가지 다양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턱관절 장애라는 것은 그 아래 위 턱뼈가 연결되는 턱관절 부분에 국한된 관절 장애, 이것을 의미하는 게 맞나요? 예, 일반적으로는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렇지만은 이 턱관절 장애라는 것은 대체로 턱관절을 이루고 있는 구성 요소, 즉 말하자면 턱관절 주변의 근육과 인대, 그리고 디스크, 또 아래 위 턱뼈에 어떠한 이상이 생겨서 턱관절에 어떤 잡음이 생기든지 입이 잘 안 벌어지는 개구장애가 발생하거나 또 턱관절의 통증 등을 주로 나타내는 턱관절 자체의 어떤 기능장애 등을 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요즘은 여기에 턱관절의 이상으로 발생된 이갈이 습관이나 또는 이 악물기 습관 등의 부정적인 습관도 또 포함되고 있습니다. 예. 제 동생하고 제가 같이 사는데 예. 이 가는 것 때문에 제가 사실 항상 고민인데요. 예. 턱관절 증후군이라는 것도 있는데 이러한 예. 것은 또 어떤 것을 의미하나요? 예, 먼저 턱관절 증후군이라 하면은 일반적으로 이제 근만성적인 턱관절이 어떤 문제가 원인이 돼서 그게 점점 진행돼서 나타나는 전신 관련 증후군이라는 증후군을 표현하는 용어로서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턱관절에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은 우리 신체에는 대개 두 가지 형태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첫째 그 한 가지는 턱관절 자체의 문제, 즉 아래 위 턱뼈 그리고 턱관절의 디스크와 이 디스크를 붙들고 있는 인대 근육의 등의 어떤 연조직의 문제 이상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턱관절 주변에 어떠한 불편 증상도 전혀 못 느끼면서 양측 턱관절의 불균형이 원인이 돼서 턱관절 주변에 분포된 이 9개 뇌신경계, 신경계 또는 근육계 이상이 유발되면서 이와 관련된 뇌신경계와 전신 척추의 이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경우에 이 두 가지 경우 중에 후자의 경우를 말하자면은 다양한 전신성 질환을 포함하고 있는 대부분의 턱관절 증후군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예. 들으시는 분들은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예. 턱관절 장애 그리고 턱관절 증후군 사실 뭐 단어는 상당히 비슷한데요. 예. 조금 다른 내용을 의미한다고 들었습니다. 예,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턱관절 장애 하면은 위에서 제가 예를 든 것처럼 전자의 경우처럼 턱관절의 구성 요소 자체에 어떤 문제가 생겨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유형의 턱관절 증상. 말하자면은 턱관절에서 나는 여러 가지 잡음 소리,
또는 개구장애, 입을 벌리고 닫을 때 Z자형 움직임, 턱관절의 통증 등 또 턱이 빠지는 턱의 탈구 등을 주로 일컫고 있는 것이 턱관절 장애라고 이해하시면 가장 쉬울 겁니다. 예. 그리고 그래서 일반 시청자 및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턱관절 장애라면 당연히 또 이 턱관절 자체에 국한된 어떤 증상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턱관절 장애는 대부분 급성적인 경우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턱관절 증후군은 턱관절 장애가 만성적으로 진행되면서 나타나는 경우가 사실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특이한 것은 턱관절 증후군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턱이 아프거나 입이 잘 안 벌어지거나 또는 어떤 본인이 느끼는 정도의 턱관절 자체의 심한 불편 증상은 거의 갖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기껏해야 자기가 느끼는 것은 턱관절에 어떤 가벼운 소리가 난다든지 또는 입을 벌리고 다물 때 약간의 지그재그로 움직여지는 정도만 느끼는 경우가 사실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일반 국민들은 자신이 갖고 있는 만성적인 어떤 척추 질환이나 관절 질환, 그리고 각종 뇌혈관계 질환 또는 뇌신경계 질환, 또 여러 가지 난치질환 등이 설마 내 턱관절과 관련이 있을까? 전혀 상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턱 관절 장애가 조금 더 만성적으로 진행된 것이 이제 턱관절 증후군이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죠. 턱관절 증후군은 대체로 턱관절의 이상이 오랫동안 지속되면서 우리 신경계 시스템을 깨뜨리고 또 근육 골격계 구조를 무너뜨리면서 나타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턱관절의 이상으로 인해서 서서히 진행된 턱관절의 좌우의 어떤 불균형은 그것이 비록 아주 미세한 불균형일지라도 턱관절 주변에 분포된 뇌신경계 이상, 근육과 또 인대 등으로 연결된 두개골 뼈의 구조적 이상, 그리고 또 턱관절과 연결된 이 상부 경추의 아탈구의 이상을 초래하면서 턱관절과 연결된 뇌줄기, 그리고 신경 근육 골격계에 다양하고 광범위한 증상으로 나타나는데 이런 증상을 통틀어서 턱관절 증후군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미세한 불균형일지라도 참 인체에 악영향을 이렇게 준다는 것을 보니까 참 신기하기도 한데요. 해당되는 증상이 있다면 자세하게 또 설명해 주시죠. 턱관절 증후군에도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린다면 급성 턱관절 장애와 관련된 증후군이 있고 또 만성 턱관절 장애와 관련된 증후군이 이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먼저 급성 턱관절 장애가 나타나면서 같이 동반돼서 나타날 수 있는 턱관절 증후군에는 가장 흔한 것이 이 두통과 편두통입니다. 그리고 또 턱관절 주변의 통증, 얼굴의 통증, 귀의 통증, 그 목 주변의 통증, 또 목과 어깨 주변의 근육통이나 근육 긴장, 그리고 또 치아가 아픈 치통 등이 포함되고 있습니다. 만성적 턱 관절 장애와 관련돼 나타나는 턱관절 증후군, 좀 더 다른 양상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만성 턱관절 장애와 관련되어 나타나는 턱관절 증후군은 좀 더 색다르게 턱관절과는 전혀 관련이 없어 보일 것 같은 이 다양한 전신 질환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미 발표된 논문을 주로 근거로 해서 소개해 드린다면은 우선 만성적인 턱관절 장애가 진행되면서 같이 동반되어 나타나는 턱관절 증후군에는 대표적인 것이 역시 두통과 편두통입니다. 그러나 급성 턱관절 장애와 유사하게 같은 두통, 편두통이지만은 좀 더 심하고 만성적인 두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전혀 관련이 없어 보일 것 같은 이 신경정신과 질환 중에서 우울증이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정신과 질환, 만성 피로, 수면장애, 즉 불면증, 그리고 어떤 생산성의 감소, 또 정서적인 결여, 그리고 자신감, 자존감의 저하, 그리고 정력 감퇴, 금단 증상 등이 여러 증상이 이 만성 턱관절 장애로 턱과 전혀 관련이 없어 보일 것 같은 곳에서 나타나면서
이외에도 더욱 광범위한 전신 질환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보통 이렇게 뒷목이 좀 뻣뻣하거나 뭐 어깨가 무거운 경우를 예. 뭐 보일 수가 있는데 이런 것도 턱관절 증후군에 해당될까요? 아, 예, 물론입니다. 아, 예. 어깨뿐만이 아니라 이제 허리 디스크 질환이라든지 협착증 또는 관절 질환이나 소화기 및 생식기 질환, 그리고 호흡기 질환이나 뇌혈관계 질환 및 뇌신경계 질환, 이런 질환의 대부분도 사실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대부분 급성이나 혹은 만성 턱관절 장애로 인한 턱관절 증후군에 모두 해당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턱관절 증후군의 목록을 살펴보면은 각 분야별로 대부분 200여 가지의 증후군으로 세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신체에 나타나는 대부분의 질병 증상이 사실은 턱관절 증후군이 아닌 것이 없을 정도입니다. 문제는 아직까지 의료인이나 일반 국민들께서도 자신이 갖고 있는 각종 만성병, 그리고 난치병 또는 원인 불명의 희귀 질병 등이 사실은 모두 턱관절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는 사실이고 이것이 불행한 또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예. 이렇게 턱에서 소리가 난다든지 턱 때문에 고민을 하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평소에 턱관절 장애를 의심해 볼 수 있는 증상들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턱관절 장애는 턱의 어떤 불편 증상을 못 느끼면서도 전신의 다양한 여러 가지 질병을 유발하는 원인초로 작용하기 때문에 사실 가장 심각한 현대인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서양의학적인 치료로서는 또 현재까지도 그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것 또한 현실입니다. 이제부터라도 저의 이 설명을 듣는 시청자 및 청취자 여러분께서는 그래서 가볍게 흘려서는 안 될 내용들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여러분이 알게 모르게 급성적으로 또는 만성적인 어떤 턱관절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좀 이따 제가 소개해드리는 여러 가지 증상들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런 분들의 경우는 사실 대부분 현재 자신이 갖고 있는 각종 질병의 원인이 자신에게 이미 진행된 턱관절의 어떤 미세한 불균형에 대해서 나타난다는 그런 턱관절 증후군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방송 들으시는 분들께서 내가 턱관절 장애인지 아닌지 확인해 볼 수 있는 그런 체크 포인트가 있다면 소개해 주시죠. 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미 자신에게 턱관절 장애가 진행되고 있구나를 의심할 만한 증상들을 몇 가지 소개해 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입을 벌리거나 다물 때 턱에서 어떤 소리가 나거나 입이 지그재그로 움직여지는 것이 있다면 이것도 이미 여러분은 턱관절의 불균형 문제가 상당히 오랜 기간에 걸쳐서 진행된 경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날 때 턱 주변에 뻐근한 경우가 많거나 자신도 모르게 이를 악무는 습관, 그리고 또는 이를 가는 습관이 있다면 이미 상당히 또 오래된 진행된 경우입니다. 그리고 안면의 통증이나 두통 및 뒷목과 어깨 등의 통증으로 연관되어 나타나기 때문에 요즘 아주 흔하죠. 그런 분도 내가 턱관절 때문이구나 이런 의심을 해보시면 되겠고요. 귀 앞쪽에 턱관절 주위가 가만히 있어도 아프거나 또는 입이 벌어지지 않는 등의 개구장애가 있다면 물론입니다. 그리고 하품을 하거나 입을 크게 벌리는 경우 잘 다물어지지 않는 경우도 물론이고요. 또 입을 벌리고 달 때 심한 턱이 걸림 현상이 발생되거나 턱이 가끔씩 빠지는 경우가 있다면 또 물론 문제가 상당히 진행된 경우입니다. 그리고 입을 벌리고 숨을 쉬는 구강호흡을 주로 하는 사람, 그리고 코골이가 심한 경우도 턱관절 장애에 문제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은 증상을 갖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은 여러분은 현재 자신이 갖고 있는 각종 어떤 희귀 질병이나 그리고 통증성 질병이 사실은 대부분의 자신의 턱관절의 불균형이 원인이 돼서 자신의 신경 근육 골격계에 구조적 문제가 진행되면서 나타났다고 이해하시면 틀림없으리라고 봅니다. 예. 하지만 아직까지는 이 턱관절을 치료하는 현대의학이나 현대치의학에서 방법이 없다고 들었습니다. 혹시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물론 당연히 있고 치료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직 국내외의 어떤 현대의학 또는 현대치의학 쪽으로는 그 해결 방법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20여 년째 걸쳐 연구해서 창안한 치료법, 즉 현재 10년째 차의과학대학원과 저희 연구소에서 의료인에게 강의되고 있는 FCST라는 치료법은 그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대부분 치료가 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저희 클리닉에는 요즘도 가벼운 어떤 근육통 질환을 비롯해서 원인 불명의 희귀질환, 원인 불명의 어떤 통증성 질환, 그리고 사경증, 뚜렛장애, 틱장애 또는 강직성 척추염, 기타 자가면역 질환, 척추 디스크 또는 협착증 등의 질환, 그리고 양 한방에서 가장 어려워하는 턱관절의 통증 질환과 개구장애, 이갈이 이약물기 습관 등을 찾는 환자, 또 코골이, 수면무호흡, 구강호흡, 그리고 심한 안면 비대칭 등의 환자들이 자주 찾고 있습니다. 예. 그러나 저희 클리닉은 지금 비록 천안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클리닉을 찾는 분들의 대부분 저 두세 군데 이상의 양한방 또는 치과대학병원, 개인 병원을 거쳐서 방법이 없어서 오시는 분들입니다. 그리고 이분들의 대부분이 이 FCT라는 치료법으로 아주 빠른 기간 내에 만족스러운 치료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 오늘 턱관절 장애와 턱관절 증후군에 대해서 자세한 비교와 또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예. 다시 한번 정리를 해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오늘은 턱관절 장애란 무엇이고 턱관절 증후군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시청자 및 청취자 여러분, 여러분께서 현재 지니고 있는 각종 가벼운 질병이나 어떤 만성병 그리고 난치병들은 여러분의 목부에서부터 꼬리뼈까지 여러분의 척추 구조와 관련된 질병들입니다. 그리고 다시 말해서 여러분의 척추 구조가 정상적이라면 어떤 사고나 바이러스 등 이 별도의 증상을 제외하고는 절대로 발생될 수 없는 질병들입니다. 그동안 여러분이 갖고 있는 각종 척추 질환 등의 대부분이 사실은 여러분의 턱관절의 불균형이 원인이 돼서 나타나는 턱관절 증후군이라는 사실을 아셨으면 합니다. 우리의 양측 턱관절 주변에는 9개의 뇌신경, 고유신경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C5라는 신경세포가 분포되고 있습니다. 이들 신경계와 C5가 망가지면은 뇌줄기, 즉 뇌의 중심 센터로 지속적으로 부정적인 어떤 시그널을 발생시키게 되고 그리고 서서히 어떤 만성적인 질병이나 고질적인 질병으로 전이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각종 희귀난치병으로 전변되게 됩니다. 여러분이 턱관절의 불균형은 목뼈 상부경추 1, 2번을 비틀어 막아서 뇌로 통하는 대후두근의 통로를 틀어막게 됩니다. 그래서 대후두근이 막히면은 이게 대후두근이죠. 예. 대후두근이 막히면은 뇌 기능이 급격히 저하되고 전신의 통제 조절 능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래서 뇌의 전신 통제 조절 능력이 상실하게 되면은 이건 다시 면역 체계를 무너뜨리면서 몸의 자생력을 또 무너뜨리고 그리고 몸의 항상성 기전을 무너뜨려서 무방비 상태로 놓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각종 만성병 또는 난치병의 원인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만일 여러분께서 그동안 해결되지 않던 어떤 질병을 가지고 있었다면 여러분이 이제라도 여러분의 턱관절의 불균형이 있지 않나를 한번 의심해 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턱관절을 먼저 체크해 보십시오. 턱관절의 균형 조절을 통해서 전신 척추와 뇌신경계의 균형 조절을 의지로 치료하는 여러분 주변에 FCST 클리닉을 찾아가서 한번 해결해 보십시오. 턱은 아프지 않아도 턱관절에 진행된 미세한 불균형은 여러분의 척추 구조를 무너뜨리고 또 신경계, 뇌신경계 구조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